저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변호사로서 좀 나온 건데. 아, 그래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서유럽 기준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굳이 서로만은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였던 비잔티움은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로마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그쵸.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냥 로마 그 자체였거든요. 아, 신롬이요. 신성로마 제국이요? 신성로마 제국이요. 신성하지도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던. 제국도 아니다. 정말 다 맞는 말이죠.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아직 석사 수료 상태고요. 사실 아직 애기여서 모르는 내용도 사실 많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같이 배워보자 하는 시간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마 그 이상의 로마라고 지은 거는 그냥 좀 발전의 의미를 좀 담았다라고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는 그냥 로마 그 자체죠. 이 비잔티움이 생각하는 로마라는 이름은 그 가치가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외교를 깨버리기도 해요. 네가 감히 로마를 얘기해? 그쵸. 네. 로마를 칭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이후에 이제 프랑스 왕국도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신성로마 제국은 되게 웃긴 게 서로 싫어하면서 협력은 되게 오래 유지했어요. 생각보다. 그건 좀 되게 신기한. 비잔티움 제국의 매력은 누구보다 이제 외교를 좀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외교사 전공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역사 오타쿠들 머릿속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 이미지 하면 카타프락토이 뭐 이런 기병들. 근데 그거보다는 외교에 좀 강점이 있다. 비잔틴 하면 생각나는 거는 콘스탄티노플 삼중성벽. 맞아. 삼중성벽. 직접 갔다 오셨나요, 혹시? 거기는 시간 없어서 못 가는데 정말 가고 싶은 곳.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 360도 파노라마 박물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박물관 이름이 뭔지 알아? 1492 파노라마 박물관. 1453 파노라마. 하필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날을 360도 파노라마로. 우리가 이곳을 점령했다. 그걸 성벽에다 만들어놨어요. 삼중성벽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 없는 침략을 당했지만 막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중성벽이죠. 그러니까 나무위키를 내가 항문서 항목 리스트를 봤을 때 뭐 2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동전 막 이런 문서들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대체 얘네들은 몇 번을 막은 건가? 지도를 좀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이제 골드논 지방이나 보스포러스 해역으로 나가는 곳은 완전 절벽이어서 애초에 침략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비잔티움인들도 똑똑했던 거죠. 북쪽만 제대로 막으면 된다. 삼중성벽을 쌓고 불가리아, 뭐 슬라브족 엄청 많은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걔네들이 느껴요. 못 뚫겠다.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도 얘네가 어차피 자존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포기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 그제서야 비잔티움 제국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협상을 해요. 가오는 살려줄게. 가오는 살려주는 거죠. 서로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외교를 잘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너희도 그래.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에서 물러나. 하면 걔네도 이제 좀 위신이 서는 거죠. 그래도 이런 건 받고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외교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탄불 가보고 느낀 게 방어야 좋을 텐데 이런데 수도를 정했나 싶던데 수도가 중요한 게 확장성도 중요한데. 그렇죠. 이번에 나도 스페인 가보고 느낀 게 톨레도를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수도고 방어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마드리드로 굳이 천도를 한 이유가 여기 너무 좁아. 방어하긴 좋은데 확장하다 보면 한계가 오는데. 그렇죠. 근데 이스탄불은 안 그런가? 거기는? 이스탄불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어가 좋다는 것 자체는 고립돼 있다는 소리도 전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은 맞죠, 이스탄불이. 그치, 이스탄불 해양 무역 중심지고 인구 밀집도 많고. 미쳤죠. 최대는 80만 명까지 살았죠. 콘스탄티노폴리스. 하긴 이게 식량을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서 가져오기도 굉장히 좋네. 그렇죠. 저희가 유스티니아누스 이유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비잔티움 제국은 매 해가 위기거든요, 사실. 이슬람의 침입 자체는 비잔티움 역사에서 사실 전 절반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이슬람이 이제 750년부터 엄청나게 확장을 해나가서 이제 동쪽으로는 심지어 탈라스 지역까지 가잖아요. 맞아. 아바스 왕조. 근데 절대 뺏기면 안 됐던 곳이 이제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 이집트는 이제 정말 그 곡창지대. 밥 먹어야지. 얘를 늘 바닷가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어요. 근데 이 두 곳을 뺏기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정말 많은 이제 경제적인 좀 어려움 때부터는 선생님들 비잔티움 제국이 중세시대 때 강했다고 알고 있는데 십자군에서 이슬람 연합군을 빠르게 못 밀었는지 궁금해요. 그쵸. 십자군 전공입니다. 십자군 전공. 십자군 쪽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알렉시우스 1세가 처음에 교황을 불렀을 때는 십자군을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웬 그지 십자군이 먼저 맞아요. 먼저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은자 피해 애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라. 그 다음에 되게 당당해요. 십자군들이.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먹을 게 없다. 달라.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십자군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오면은 얘네한테 서약을 받아요. 너희들 가서 점령하면
그거 너희 땅 아니야. 아~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걸 약속을 받아요. 네. 그 기준으로 식량도 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못 머물게 했어요. 빨리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십자군들이 서로 못 믿었어요, 애초에. 그치. 예. 애초에 그런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확신이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2차, 3차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영국군이 공격하면 프랑스가 영국 치잖아요. 그 틈을 타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거리는 굉장히 전쟁할 때 중요해요. 보급을 해야 되니까. 십자군이 정말 자멸이었던 것은 멀리서 오는 십자군들이 지나갈 때마다 약탈을 해요. 그쵸. 여기 사실 그 약탈꾼들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도적대지, 도적대. 도적단들이 곳곳마다 약탈해서 이미 십자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았을 뿐더러 그래도 이슬람은 함께 싸울 때는 그냥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러 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왜 빨리 머밀었냐면 그들이 애초에 목적이 영토였거든요. 십자군한테 비잔티움이 약속하면 뭐예요? 이거 너희 땅 아니야? 우리한테 봉침 맹세하는 거야? 하고 가서 다 각자 백장용 세우고 공장용 세우고 결국 비잔티움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이 목적이었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뭐 안티오크 그쵸. 다른 거 갔다가 다른 데 간다. 그 다음에 자기네 국가에 문제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돌아간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핑계였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이미 8세기 때 점령을 당해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되찾은 적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갑자기 2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성지를 되찾아야 돼. 그럼 그 사이에 그 기나긴 기간 동안은 뭘 한 거야? 듣기로는 뭐 성지 순례도 계속 가능했다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슬람들은 열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성지 순례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불만도 없어서요. 알렉시우스가 사실 교황한테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제 좀 통합적인 것을 이제 카드로 걸어요. 우리 좀 도와주면.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단일화. 그쵸. 내가 분열되어 있던 크리스트교를 합친 교황이 된다? 그러니까 교황이 거기서 이제 눈이 돈 거예요. 알렉시우스가 포장을 하기 위한 이민족들한테 예루살렘이 막 약탈당하고 이미 약탈당한 지 오래예요. 사실 너무 오래된 약탈. 그럼 거기서 더 들어와서 그 문제가 됐던 거야? 비잔티움 입장에서? 사실 비잔티움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 그 시리아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르만이 이제 남이탈리아 지역을 쳐들어오면서 비잔티움까지 노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또 셀주크 투르크한테 용병을 요구해요. 정작 야 우리 좀 도와줘서 쟤네 같이 막자. 용병을 요구한 대가로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걔네가 다 가져가요 사실상. 그 지역을. 왜냐면 비잔티움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따가 지도 보면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라틴 제국은 어떻게 콘스탄티노스 성벽을 넘어서 왕국을 건국한 건가? 이 부분은 원래는 그 베네치아 중심으로 한 4차 십자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비잔티움 내부에서는 분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을 할 거냐? 그 알렉시우스 3세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이사키오스라는 사람을 반란을 일으켜서 내쫓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근데 비잔티움은 되게 좀 잔인한 게 기존 왕의 코를 베거나 보통 눈을 뽑아요. 네. 그 왕위를 찬탈했대? 예. 왕을 찬탈한다는 그러게 뭐냐면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과 그 아들이 4차 십자군을 찾아가요. 4차 십자군은 그때 당시에 베네치아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쫓겨난 비잔티움 황제가 너희가 베네치아한테 빌린 돈 우리가 다 갚겠다. 그래서 네. 그리고 너희 계속 십자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병사도 우리가 다 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도와줄게 하고 이미 비잔티움에 살고 있던 황제다 보니까 비잔티움의 이제 골드논 부분에 이제 빈 부분을 쳐들어와가지고 4차 십자군과 함께 결국 장악하고 다시 이제 황제에 올라가게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빌린 그 돈을 보니까 이제 갚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빌린 돈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돈이 있더라가 아니고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막 이걸 갚기 위해서 막 콘스탄티노폴에서 막 그때 당시 막 벽이 막 금으로 있었는데 막 금도 떼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은 막 얼마 못 갚아요. 절반도 못 갚나 막 그래요. 일단 근데 달래는 거죠. 이거 줄 테니까 진정해라. 그리고 이제 그들도 이제 근처에서 4차 십자군들이 계속 십자군 원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비잔티움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가 이민족을 끌고 와서 어떻게 보면 황제를 찬탈한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결국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쫓겨나요. 그래서 알렉시우스 5세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얘는 자기가 갚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십자군은 아직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거고? 앞에 있었어요. 성벽 앞쪽에 있었어요 원래. 근데 도대체 남은 돈은 언제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새 황제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너 기존 황제가 이런 약속을 했었다. 근데 내가 한 약속이 아닌데 내가 왜 갚아? 근데 그 황제도 되게 용감하다. 그쵸. 지금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 집단인 거잖아. 그쵸. 걔네한테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해서 이제 안 갚아. 나가서 이제
베네치아와 4차 십자군은 뭐라냐, 정말 이것도 비틱인데 성벽 앞에서 그 항상 모든 중요한 일 성벽 앞에서 이루어지네. 성벽 앞에서 자기들끼리 협약을 봐요. 자, 이거 우리 이제 쳐들어갈 건데 어떻게 나눌까? 앞으로 얻는 십자군이 얻는 영토를 그걸 이미 다 정하고 그때부터 쳐들어가는데, 물론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약 대략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오래도록 공격을 해서 결국은 안에 있던 황제가 도망가고 성벽문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기록을 보면 생지옥이 그랬다고 해요. 심지어 뭐 귀족 여성 상관없이 뭐 이제 성폭행을 마찬가지고 성소피아 성당이나 이제 블라케르나이라고 하는 황궁은 아예 그냥 뭐 초토화가 돼요. 다 약탈당해서. 근데 잠깐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 질문만 받고 있었어. 질문만 계속 받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소개도 안 한 거 알고 있어. 맞네요. 소개를 안 했네요. 그냥 대학원생 1이야, 이분들한테. 지금.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를 했는데, 예전부터 비잔티움에 너무 뜻이 있어서 지금 이상한 사진이 떴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제 뭘 잘못 먹고 갑자기 급성 장염이 나서 오늘의 방송이 원래 되게 불분명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빨리 수액을 맞고 좀 몸이 많이 괜찮아져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밑밥은 좀 헛소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에 그 논문 제출해야 되고.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좀 교수님이 논문을 갖고 오라고 하셔서 강제적으로를 꼭 붙이네요. 그럼요. 제가 3주 동안 썼던 것보다 3일 동안 쓴 논문 양이 많습니다. 비잔티움 제국도 마찬가지. 이제 급하니까 얘네가 정책을 해요. 상당히 비잔틴스럽네요. 굉장히 비잔틴스럽게.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네. 오늘 오프닝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정말 도시 이름에서 그대로 나왔고, 그곳이 지금 현재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곳이어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변호사로서 좀 나온 건데요. 그래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서유럽 기준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왜 그럼 굳이 서로만은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였던 비잔티움은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로마라고 불러도 되는데 굳이, 왜냐면 왼쪽은 사실 프랑코 왕국과 이제 게르만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후에 이어진 이제 로마 아니면 뭐 네고 로마라고 하던가 그냥 로마라고 하면 되지. 됐는데 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그쵸?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게 그냥 로마 그 자체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늘 자기들은 로마였고 여전히 로마였고. 그치. 네. 근데 서유럽에서 왜 그럼 비잔티움을 나눴을까? 저는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는 우리 서유럽까지 포함됐을 때 서유럽의 가스라이팅이 우리한테 이미 벌써 박혀있다. 네. 실제로 비잔티움 사람들은 스스로 로마가 아니라 비잔티움이라고 말했나요? 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잔티움인들은 스스로 로마네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는 이제 서유럽을 프랑크라고 불렀고요. 네. 약간 그것도 좀 다른 의미의 가스라이팅. 그쵸, 가스라이팅이죠. 저 게르만 놈들 저거. 그쵸, 게르만 놈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야, 쟤네. 왜냐면 너희 완전 그리스적인 색채로 바뀌었잖아. 왜냐면 헤라클리오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테마 제도를 만들었던 황제 때 국가의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바꾸거든요. 너희 쟤네 봐봐, 로마 아니야. 색채 버렸잖아.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잔티움도 이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는 콘스탄티누스 당시 때 공용어를 실제로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같이 정해요. 이미 공용어였어. 이미 공용어를 우리는 그리스어를 섞여있으니까 복잡해, 그리스어로 통일해 라고 헤라클리오스가 했는데, 그 이후로 쟤는 로마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게 되고, 그냥 비잔티움 도시에 있는 쟤네들 그냥 이런. 그쵸,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황제 교황주의라는 단어를 맞아. 배우죠.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서유럽과 달랐다. 서유럽은 교황이 있고, 그냥 각 국가에 이제 황제들이나 왕들이 따로 있는데, 비잔티움 같은 경우는 황제가 교황을 겸해서 권력을 교회도 장악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황제교황주의라는 단어는 비잔티움은 안 써요. 이거 처음 나온 건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황제교황주의. 왜냐면 로마 시대를 계승한 비잔티움 입장에서는 원래 황제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치. 아우구스투스의 그 호칭을 쭉 보시면 마지막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황의 영어 단어인 폰티프도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최초의 교황으로 막 베드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로마 수자 대주교인 거야? 그렇죠. 원래는 그 당시.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단 한 번도 교황이었던 적은 없죠. 내가 교황이다 한 적도 없고 그냥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건데, 그냥 기독교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 제가 너무 비잔티움적 시각이어서 죄송한데. 마음껏 해도 돼, 오늘은. 흔히 5대 총 대주교자가 있잖아요. 그치.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로스,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사역했다는 이유로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수위권을 주장해. 우리가 이 총 대주교 중에서 최고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역했던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네. 그렇지. 얼마나 이 로마라는 수도에서 정치적인 공작을 했던 건지 아시고, 그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자는 늘 반대해 왔어요. 왜 네 맘대로 네가 이런 황제교황주의도 사실 서유럽에서 입힌 시각이에요. 걔네도 교황을 따르지 않고 황제교황주의를 했었는데 동로마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황제가. 근데 그렇네. 진짜 나도 몰랐던 게 그 황제교황주의란 용어를 쓰는 순간 교황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황제교황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쟤네는 이상해. 이런 시각이 있는 거네. 그래서 이런 비잔티움의 좀 입장에서도 바라보면 좀 새로운 시각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로마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 정체성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동안 로마를 자처했던 국가는 진짜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다 로마로 인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여기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진짜다라고 할 수 있는. 요즘 국제 정세에서 좀 말하기 그렇지만 러시아가 아닐까. 예. 의외인데? 예, 왜냐면 러시아는 정교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녀나 이런 애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구나. 예, 좀 이제 정확한 계승권은 사실 좀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제정 러시아 결국 붉은 물결이 해치웠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발언이 조심스럽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네요. 붉은 물결을 이어서 왕조 국가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 있나 생각해보면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이 정말 가깝네요. 가깝네요. 많이 가깝네요. 그래요. 제4의 로마라고 불러요. 제4의 로마. 참 어렵네요. 자, 이게 흔한 비잔티움 제국의 지도죠. 근데 너무 초창기 지도고요.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남이탈리아 정도까지는 이제 사실 이쪽은 쭉 와가지고 이슬람 애들이 다 뺏어가고요. 네네네. 유스티니아누스 잠깐 반짝한 영광이었어요. 이쪽 부분의 땅은 네 거였다 내 거였다 늘 바뀝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땅은 바로 북쪽입니다. 여기 지금 슬라브족만 나와 있긴 하지만 슬라브족 외에도 비잔티움 제국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건 현재 불가르족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황제들이 이제 저 불가리아 전쟁에서 많이 죽게 되고요. 그 외에도 페체네그족, 쿠만족, 키우루스라는 이상한 부족까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비잔티움 제국에 가장 필요한 방어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에. 그럼 이쪽에 자연장벽이라면은 도나우강이 되겠네? 그쵸. 나중에는 이제 도나우강 아래까지 이미 점령을 당한 상태로 보통 시작을 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은 북쪽과의 외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그다음 되게 재밌는 건 그 이후에는 이제 튀르크족이나 이슬람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 제국에겐 다 페르시아였어요. 네. 아니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얘네들도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록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비잔티움 입장에서는 그냥 저쪽에서 오는 건 다 페르시아인 거야? 다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십자군 당시 때 보면은 분명히 튀르크족이 쳐들어왔는데 페르시아 애들은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에게 저는 하나의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많이 괴롭혔구나. PTSD. 동쪽에서 온 놈들은 다 저 페르시아 놈들. PTSD. 쳐들어온 놈들. 중국에서 죄다 퉁쳐서 주변 지역을 다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그렇네.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게 동이. 그다음 서쪽은 되게 재밌는 게 서쪽에서 온 애들은 다 프랑크족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프랑크족이랑 이탈리아 북쪽을 두고 굉장히 많이 싸웠기 때문에 샤르마뉴 때 그때 교황이 프랑크족의 편을 들면서 이제 교황을 따르는 애들까지 다 프랑크인이라는 좀 인식을 갖게 돼요. 저 프랑크 것들이랑 상종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생깁니다. 그다음에 남쪽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슬람이 사실 먹기 때문에 이슬람과의 전쟁. 그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건 이제 노르만이 시칠리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시칠리아에서 끊임없이 남이탈리아 지역과 비잔티움 제국 쪽을 공격을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늘 사방이 공격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만 했어요. 사산조 페르시아랑 싸우는데 서유럽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느냐가 늘 중요해요. 셀주크 튀르크랑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교황과 친하게 지내요. 근데 같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는 뺏겨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4차 십자군 때 뺏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도 쳐들어오는데 근데 얘네까지 같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 쪽은 별다른 위협은 없었나요? 그리스 지역은 늘 비잔티움의 영토긴 했으나 4차 십자군으로 망한 뒤에 비잔티움 망명 국가들이 생겨요. 우리가 진짜 비잔티움이야. 콘스탄티노플 중앙정부가 무너졌으니 내가 진짜 그 후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왜냐면 그 왕족들이 다 도망가면서 각자 곳곳으로 나라에 사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 뭐 아카이아, 에피로스, 니케아라는 곳이 있는데 트레비존드, 트라페주스라고도 부르는 이 네 곳이 생기는데 다 각자가 자기의 계승자들이 사는데 결국 콘스타노폴리스를 니케아 제국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애들은 불만이죠. 근데 평상시에도 그리스인들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늘 어떤 존재였냐면 달래야 되는 존재. 우리를 따르긴 하지만 얘네가 막 와 이런 걸 많이 해요. 반란을. 그러면 또 가서 달래고. 신기하다. 왜냐면 나는 서구 중심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쟤네들은 다 그냥 똑같은 그리스인들인데 저기가 중심지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쵸. 아테네 이쪽 지방이랑 콘스탄티노플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았다. 이것도 신기하네. 나중에 교회사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비잔티움 제국이 정말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 지역 애들은 교회 논쟁이 터졌을 때 서쪽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성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비잔티움 제국에서 여기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이집트랑 시리아 지역을 뺏기면서 이제 곡창지대가 여기밖에 안 남아요. 아 여기가 곡창이야? 네, 산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산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 평원이 있어요. 평원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뺏기면 안 돼요. 아나톨리아권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엄청난 곡창지대는 아니었는데 마지막 밥줄. 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쳐들어오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얘네는 단속론을 따라요. 신성만 가지고 있다? 신성만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지 무슨 인간이야. 근데 그럼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있겠네. 제발 그만해 하고 싶겠네. 그쵸. 예를 들어 황제가 그리스 편을 들면은 얘네가 반란을 일으켜요. 밥통인데 대립 황제를 세워요. 얘네를 편들어주면 또 여기서 대립 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 크킹에서 이상한 거 봤어. 그쵸. 이게 정말 힘들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었어. 네. 여기 바리 있는 이쪽 바리 지역 지역 있죠. 여기도 금방 뺏기나요? 바리 같은 경우는 원래 금방 뺏기지 않아요. 800년대 가서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이슬람 애들이 남이탈리아 지역과 이제 시칠리아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뺏깁니다. 왜냐면 또 시칠리아가 또 엄청난 곡창이니까. 맞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북상할 것을 염려한 신성로마 제국이 먼저 비잔티움 제국한테 손을 잡자고 해요. 너 남이탈리아 다시 뺏고 싶잖아. 같이 먹고 우리도 여기 북로마 지역 갈라먹자. 네, 그렇죠. 신성로마 제국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늘 반란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슬람 애들이 오면 얘네가 얘한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 둘이 협상을 하고 실제로 같이 공격까지 하거든요. 그럼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겉만 보면은 동서의 로마가 손을 잡았다. 로마 연합.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렇죠. 로마 듀오가 이제 같이 친 건데 준비됐나 그렇죠. 가볼까 서? 공격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싸워요. 바로 싸우는 이유가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라는 정체성 때문에 싸워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제 고생했다. 라고 이제 축하연을 할 때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크 왕 고생했어. 라고 신성로마 제국에 보내요. 네. 근데 신성로마 제국의 왕이 이제 루드비히가 화난 거예요. 채팅창에도 나오네. 그치만 신롬은 로마가 아닌 거. 라고 이미 비잔티움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당연히 우리고 쟤네는 그냥 프랑크족의 일부. 루드비히 2세가 너무 화가 나서 막 편지를 써요. 로마의 황제가 곧 가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이 이 용어에 얼마나 얼매였냐면 북이탈리아 지역 다 뺏기고 샤르마니아테 달마티아라고 하는 여기 크로아티아 지역만을 겨우 이제 사수하게 되는데 이때 협약을 맺을 때도 오케이 샤르마니아 널 황제로 인정하겠다. 근데 로마란 단어는 쓰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땅 줄게 로마만 하지 마. 왜냐면 샤르마니아한테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했잖아. 그때 이미 너무 화가 났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샤르마니아랑 개인적으로 협약할 때 너가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았지만 로마 칭호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북이탈리아에 대한 모든 그래 너 황제의 칭호 다 인정할게. 그래서 그대로 협약을 그럼 샤르마니아가 인정했어? 예. 어차피 샤르마니아 같은 경우에 로마인의 황제라는 것에 뭐 크게 여한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칭호가 절박했던 건 오히려 교황 쪽이었나 보네? 그쵸. 약간 교황은 미우나 고우나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가 늘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도 대주교 나도 대주교. 근데 대체제가 없잖아요. 비잔티움은. 그 당시에 라벤나 총독부나 다 이런 부분이 다 비잔티움 땅이었고 지켜줄 애들이 비잔티움밖에 없는데 프랑크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치. 비잔티움 제국이 총독부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제도의 이제 군광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여기 있는 라벤나 이탈리아 지역과 거기였어.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에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라벤나를 어쨌든 다시 되찾아왔어요. 프랑크족이. 프랑크족이. 네. 그 다음에 피피니컬 어테는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라벤나를 교황령으로 줬죠. 선물로. 여기서 비잔티움 제국이 화가 나요. 내 건데 이거를 왜 너희들이 교황한테 마음대로 주냐. 내 거라고. 네. 하고 교황은 그때부터 완전 그냥 프랑크 쪽에 붙어버리고. 근데 피핀이 진짜 천재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갖고 있어봤자 비잔틴 제국이랑 외교 문제 생기고 변경 문제 생길 거 교황한테 줘버리고 교황 지지 받고 카톨릭 지지 받고 뭔가 명분도 생기고 이제. 왜냐면 그 왕조가 조금 반란이죠. 사실 궁제 출신 집안이다 보니까. 와, 동로마를 추구하고 나니까 이게 더 풍성해지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먼저 왔던 사실 좀 반달족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맞네. 반달족이 워낙 로마를 약탈을 많이 해서. 네. 근데 그런 똑같은 게르만족인데 프랑크족은 거의 선녀잖아요. 그치. 개종도 해주고. 완전히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 필요 없어. 라고 되면서 사실 저는 교회 분열이 애초에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교황이 비잔틴 제국의,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때부터 이미 미래는 결정되어 있었다. 사실. 넘어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비잔티움 제국이 나오는 부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시바스님 안녕하세요.